1974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건설을 선언한 박정희 대통령은 1월 31일 오후 청와대 국산 병기전시실에서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방위산업 건설 및 공업구조 개편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오 수석이 보고하기 전 의전실에 브리핑에 적어도 4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니 의전실 쪽에서는 각하의 결정사항이다. 그날 오후 각하 일정은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날 보고로서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접목이 되어 큰 울타리로 생각한다면 한 가지 사업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오 수석의 회고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국가의 명운을 걸기로 결심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박 대통령 이하 김종필 국무총리, 태완선 부총리, 남덕우 재무, 유재흥 국방, 이낙선 상공, 장혜준 건설, 최형섭 과기처, 민관식 문교, 신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청와대에서는 김정년 비서실장 이하 관계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좁은 방에 큰 의자는 3개만 놓고 나머지는 소형 간이 의자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작은 방에서 국무회의격인 회의가 개최된 이에는 전무후무했다. 오후 1시가 가까워오자 각 장관들이 속속 도착했다. 장관들은 장소가 어딘지 몰라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다. 이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진열된 병기를 보고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우선 청와대 안에 병기 진연실이 있는 것을 보고 박 대통령의 방위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부로 느꼈다. 그간 개발된 국산 병기의 종류에 놀라는 듯했고 신기해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전시실을 만든 것이다. 오후 1시 정각에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라고 했지만 오 수석의 브리핑이었다. 오 수석은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는 수시로 보고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세부 계획에까지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중화학공업 육성 내지는 공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듣는 기회였다. 이 회의에서 반대가 나오면 중화학공업은 출발도 하기 전에 백지화된다. 오 수석으로서는 사활을 거는 중대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대폭 줄이고 본론인 공업구조 개편론 보고에 들어갔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표리일체입니다. 우선 화학공장 문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화약을 생산하는 기초 원료는 질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료공장에 사용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요소비료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화공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질산을 위시한 무기화공약품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종합화학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내 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도 구축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비료 생산에 더 많은 양이 사용되지만 비상시에는 주로 화약 제조용으로 공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근처에 현대적 화약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새로운 현대식 공장입니다. 포탄 공장은 소구경에서 대구경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위치는 물론 남쪽입니다. 1972년 8월에 정부 승인이 나고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포탄을 생산하는데 화약도 필요하지만 탄피로서 노쇠가 필요합니다. 소구경탄에 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금속, 즉 동과 아연과 납의 재련소를 온산공업기지에 건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조선소입니다. 어느 조선소나 민간용 배를 만드는 곳이라면 크기는 다르지만 군함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에서는 어떠한 대형 군함이라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초대형 항공모함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겠습니다. 이 계획에서 새로 건설하는 조선소는 보안상 진해 해군기지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이 방어를 맡아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진해만 안에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병기는 구미공업기지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기존 공장도 공업기지로 이전시키며 신설되는 전자병기 공장은 공업기지 외에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계공업 쪽입니다. 방위산업의 근간은 기계공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아직 유치원 단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제적 기계공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어떠한 기계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기계공업, 즉 정밀기계 제품부터 초대형 제품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기계공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계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창원에다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용역 회사에 부탁해서 일본에서 제일 큰 기계공장의 규모를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2, 3일 전에 들어온 보고는 일본의 제일 큰 기계공장은 히타치라고 합니다. 히타치는 전기 제품부터 기계 일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도 만들고 있고 군함에 쓸 대형 엔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차와 변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못 만드는 기계가 없습니다. 소위 종합 기계 메이커입니다. 지금 중화학 공장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히타치 기계 공장과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한 세트만이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원 공업기지에 모아서 건설코자 합니다. 각하, 창원 기계공업기지가 완성되면 각종 대구경포에서부터 탱크, 장갑차가 생산되고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서부터 군함에 쓸 대형 엔진까지도 모두 생산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특수강 공장도 최신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민수용으로는 각종 기계뿐 아니라 산업용 기계 및 장치, 선박 또는 자동차 부품, 객차, 기관차, 선박용 초대형 엔진 등이 나오게 됩니다. 화학공장 등 각 플랜트도 생산됩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소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획만 잘 짜면 변기나 민수품이 동일한 기계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바로 창원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각하, 중화학공업 육성이나 방위산업 육성이나 똑같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변기란 중화학공업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중화학공장은 평상시에는 산업기계를 만드는 곳이고 비상시에는 변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변기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진국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돈과 기술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애로점은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산업기계 쪽에서도 수요가 생겨났고 방위산업 쪽에서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상부상조하는 역사적인 절호의 기회입니다. 후진국에서 중화학공업, 특히 기계공업을 육성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기술 부족입니다. 성능이 나쁜 기계는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변기라는 것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군 변기와 성능이 똑같은 변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끝낸 단계입니다. 고도의 변기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국제 수준의 변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수준을 국제 수준까지 일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고쳐 말하면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계공업의 수준이 향상돼 산업기계의 수출까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검사 제도를 확립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변기 생산을 할 때 검사 방법을 그대로 쓰면 산업기계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능공이나 기술자의 자질 향상도 정밀 변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업의 지방 분산 문제도 방위산업을 육성할 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어느 기업체가 만사가 불편한 시골 구석에 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방위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방위산업의 보안 때문에 창원으로 가라고 권하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즉, 공업의 지방 분산과 방위산업의 안보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만일 지금 안 한다 해도 어느 때인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산업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따로 분리해서 육성하는 것보다는 이 두 사업을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각해서, 즉, 한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방위산업 쪽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계공업을 육성해야 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의미에선 안보 문제가 초긴장에 이르고 있는 최근의 사태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변기 생산 쪽에서만 생각해도 세계 최신 기계를 설치한 현대식 새 공장에서 대포나 탱크가 쏟아져 나온다면 국군 병사도 그 성능을 믿어주고 사기가 충천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하코방 공장에서
정밀병기가 나오는 장면이 신문에 공표된다면 병사들의 사기뿐 아니라 국민들도 실망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화학 공장의 웅장한 모습들은 국민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데 비해 북한은 개인 화기는 물론 대포, 탱크, 잠수함까지 만들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화학공업 건설로서 우리나라의 병기 생산 능력을 북한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에도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수석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말을 끊었다. 박 대통령을 보니 만족해하는 듯했다. 박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며 오 수석 커피나 한 잔씩 들고 계속하지 라고 했다. 브리핑 시간은 벌써 2시간을 훨씬 넘어섰다. 장관들이 더 급했던 모양이었다. 생리작용도 필요했고 담배 생각도 났을 것이며 더구나 딱딱한 소형 의자에 앉아서 2시간이나 브리핑을 듣자니 피로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커피를 준비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장관들은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도 가고 담배도 피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재떨이를 갖고 왔다. 커피를 마신 후 브리핑은 다시 시작됐다. 오 수석은 이미 브리핑의 클라이맥스를 넘은지라 여유가 생겼다. 브리핑의 내용은 중화학공업 6개 업종에 대한 세부 육성 계획이었다. 그는 요점만 설명했다. 겨울철이라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브리핑이 4시간 가까이 걸린 셈이었다. 그는 브리핑 자료의 마지막 장을 들추었다. 여기에는 큰 글씨로 감사합니다 라는 5자만 써 있었다. 오 수석은 오른쪽 손에 브리핑 봉을 수직으로 든 정자세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순간 장내는 일시에 조용해졌다. 박 대통령의 차례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소파에 기대던 몸을 일으켜 꼿꼿이 세우고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 수석, 돈이 얼마나 들지? 온화한 표정에 조용한 말투였다. 내 외자 합쳐 약 100억 달러입니다. 박 대통령은 고개를 한번 천천히 상와로 움직이더니 먼 산을 바라보듯 시선을 위로 옮겼다. 남재무, 돈을 낼 수 있소. 박 대통령은 바로 뒷줄에 있던 남덕우 재무장관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질문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뜻은 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와 같은 내용이다. 남 장관은 액수가 커서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엄숙하나 조용한 말투로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는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입을 뗐다. 일본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국민들은 기꺼이 따라주었다. 박 대통령은 말을 또 끊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태평양 전쟁 때 패전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서 또 말을 끊은 후 이 정도의 사업에 협조를 안 해줘서야 되나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시오.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외자 도입 조치를 하시오. 이것으로 역사적인 회의는 끝났다. 이날 박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 쿠데타의 목표와 의의는 중화학공업 건설로 설정된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신 조치로서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것을 국가 목표로 분명히 설정했다. (5.16) 군사 쿠데타가 근대화 혁명을 목표로 하여 성공시킴으로써 (5.16) 군사혁명이란 호칭을 받아도 손색 없게 됐다면 10.17 유신 쿠데타는 중화학공업 혁명을 이룩했으나 아직 쿠데타 대접을 받고 있다. 중화학공업 건설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오원철 씨의 주장을 소개한다. 중화학공업 건설의 중간 목표는 100억 달러 수출, 1인당 1000달러 국민소득을 1980년대 초에 이룩함으로써 국력면에서 북한을 압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10월 유신은 대통령 간선제 등 체제 개혁이었고 중화학공업은 10월 유신의 혁명 과업이었다. 정치적 개혁에만 취증하여 유신 시기를 평가하면 안 된다. 10월 유신이 중화학공업 건설을 만들어낸 정치적 기반 조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역사를 온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유신 독재기로 불리는 1972년부터 1979년의 시기는 중화학공업 건설기와 겹쳐 있다. 이때 건설한 조선, 전자, 기계,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등 중화학공업이 그 뒤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밀어올렸다. 동시에 1970년대 중반에 가서부터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게 됐고 연간 군사비 지출에서도 남한이 앞서게 된다. 1980년대의 민주화도 중화학공업이 뒷받침된 경제성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80년대 10년간 한국은 중화학공업의 가동으로 연평균 10.5%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세계 200여 개국 중 1등이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집약적인 핵심 산업을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정도다. 한국이 자유통일을 넘어 선진국, 그것도 영국, 프랑스 수준의 선진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산업 기반 건설이 1973년 1월 31일에 오원철 수석 보고와 박 대통령의 결심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큰 과장은 아닐 듯하다. 문제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치명적이 될 만한 사건이 이로부터 9개월 뒤 일어난다는 점이다. 4차 중동전쟁으로 석유값이 4개월 사이 4배로 뛴다. 박 대통령은 이때도 중화학공업 건설의 결심을 포기하거나 근본적 수정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휘관은 한번 결정하면 분리해도 밀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행동 원칙을 견지했다. 버티기로 들어간 박 대통령에게 찾아온 활로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이었다.